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감수학 원장 은주입니다. 오늘도 저희 왼쪽에 이준호 선생님하고 오른쪽에 정희은 선생님을 대동해서 찐 대치동 수학학원에 한번 진정성 있는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사실상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한 기록이 94,000주를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몇 명을 상담했는지 좀 헷갈리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찍는 게 벌써 3월 16일이고 지금 시간은 밤 11시 10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못 올린 영상들이 아직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신지 구독자가 이제 8,000명이 넘어갔어요. 아마 이번 주 넘어가면 아마 9,000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독자가 뭐 조금 늘어난다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아마 뭐 다른 얘기로는 아마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대치동 이 교육사업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내리막을 탈 것 같아서 굳이 막 그렇게 큰 욕심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입시가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요. 실제 어머님들이 그 막 초중 때 선행을 많이 시키신 거에 비해서 입시 성과가 꽤 안 좋거든요. 그 재수 삼수 비율이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한 98% 되는 것 같아요. 초중 때 왜 그렇게 선행을 하고 재수의 비율이 90%가 아니라 98%에 도달하는지는,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거든요. 어머님들 재수 삼수 시키려고 지금 선행 그렇게 시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초등 때 몰려다니는 학원, 뭐 중등 때 몰려다니는 학원, 고등 때 몰려다니는 학원, 이게 아무래도 대치동에 보니까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학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중등 기준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다들 약간 좀 뭐 중등은 사실 뭐 아무래도 같은 학년을 좀 모아놓고 같은 과정에 선행을 나가다 보면 판서 수업 위주의 학원들이 많은데, 그마저도 판서 위주의 학원들이 뭐 정석 교재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정석만 가지고 부족한 것 같으니까 주로 센을 세팅합니다. 센 같은 유형서요. 그게 RPM이건 센이건요. 그러면 처음 나가는 친구들한테 정석하고 센을 들이밀면요, 못 풀어요. 제가 200% 확신하는데 못 풀어요. 물론 잘 푸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100명 중에 2~3명인 수학에 특화된 친구들 말고요. 일반적인 친구들은요, 정석하고 센 수업으로 가면 절대 못 풉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상담을 많이 할 때 중일 친구들 상담하는데 뭐 학원에서 공수일까지 선행하다가 막 못 쫓아가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너무 어려워서 여기까지 그만뒀어요. 어디 학원 또 테스트를 봤더니 다시 중3-1부터 하래요. 중2 상담할 때 뭐예요? 중2 기준 3년 빠른 선행은 대수과정이죠. 대수과정 선행하다가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쭉 나가다가 삼각함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여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또 어느 학원에서 공수일리 시험을 봤는데 공수일리가 너무 부족하대요. 공수일리 다시 하래요. 이 말도 안 되는 무슨 되돌이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사실. 너무 빠르고 교재에 대한 선정도 너무 어렵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학생들이 과연 이걸 이겨내는 친구들이 있을까라고 약간 좀 사실 생각이 늘 뭐 몇 년째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지 말자 이건 아닌데요. 선행을 조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석 기준으로 나간다라는 것들, 굳이 정석 선호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들. 왜냐면, 개념원리라는 책도 좋고요. 더 개념 블랙라벨. 네. 블랙라벨도 개념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의 셈이라는 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의 바이브도 충분히 좋죠. 그 다음에 마플 교과서, 개념생, 개념 플러스 유형의 개념편, 뭐 해결의 법칙이라는 교재도 개념편. 개념서는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재는요, 블랙라벨에서 만든 개념 교재 좋아하고요. 마플 교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어머니 마플 시리즈 아세요? 마플 교과서, 마플 시너지, 마플 수능기출 총칙, 마플 시리즈가 이게 큰 타이틀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마플 교과서 좋아합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재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마플 시리즈는. 근데 그 한 권에 굉장히 많은 좋은 양의 그런 이론들, 뭐 문제들 이런 걸 담고 있으니까요. 마플 교과서도 한번 좀 검토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들. 저희 대치동에 있다고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몰려다닌다고 제가 했잖아요. 사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몰려다니지 말아야 될 시점에서 몰려다녀서 애들이 저는 입시에서 실패하는 이유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물론 앞에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앉아있는 그런 판서 강의에서는 저도 나름 대형 강의 많이 해봤지만, 정말 좋은 자료로 정말 멋진 강의를 준비해서 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업 좋다, 수업 좋은데, 잘하는데, 강의 좋아. 근데 막상 정작 풀면은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네. 애들이 필요한 건 뭐다고요? 관리다라는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자료는요, 어머님들, 몰려다니지 않으셔도 다 이곳에 있으니까요.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 충분히 관리 받게끔 해줘서 1등급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몰려다니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희 옆에 고등부 선생님, 이준호 선생님, 사실 관리로 유명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정말
일벌레죠. 저희 선생님도 늘 학생들 정말 성심성의껏 봐주시고 이렇게 시트를 보더라도 정말 막 이만큼씩 막 써가지고 어머님들한테 막 전송도 해드리고 하는데 선생님 뭐 나름의 관리 비법이 있으세요? 일단 저는 학생들을 봤을 때 한 명 한 명에 좀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판서 강의를 보면은 뭐 한 반에 적으면 뭐 20명, 30명, 많으면 뭐 100명까지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자료로 아무리 앞에서 멋있게 뭐 휘황찬란하게 설명을 잘 해줘도 결국 학생이 이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 게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런 좋은 풀이나 좋은 뭐 이런 뭐 풀이 과정이나 개념에 대해서 그 학생의 소화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또 문제 적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명 한 명에 다 집중하려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학생을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우선은 성적이 먼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을 어떻게 공부를 시킬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반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몰려다니다 보면은 그냥 뭐 친구가 가니까 같이 간다. 가서 같이 떠들다 오는 경우도 있고,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도 가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앞에서 딱 그 분위기를 잡아줘서 다른 잡담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온 시간 다 쓰고 그렇게 4시간 이상 흘러가면은 학생들이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놀다 오는 게 아니라 학원에 와서 확실하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을 해주고 집 가서 이제 다시 또 쉬고 이런 과정을 저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학원 내에서는 최대한 몰입도를 최상으로 올리게끔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자료들, 흔히 얘기하는 대치동에 있는 좋은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줘서 가장 소화를 잘 하게 해서 그러니까 좋은 어떻게 잘 체화시킬 거냐 그쪽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학원이라는 게요 굴러가려면 어머님들 그 소수정이라는 학원이 그 소수정이어서 굴러가는 게 아니고요. 소수정에 타이틀이 있다고 다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영감수학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 방문하시면 그 어머님들 그 앉으시는 테이블에 어마무시한 교재들이 깔려 있어요. 사실 그것도 뭐 1%도 안 되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지, 저도 이제 강사 출신 원장이지, 지금도 수업하지, 그리고 학원에 이렇게 직접 개발한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성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감수학은 찐 대치동 수학학원이 맞습니다. 제가 대치동 처음 왔을 때 2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2명 놓고 수업하면서 여기까지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어느 학원에 가셔도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학원은 보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영감수학이 좀 특징적인 거 하나는 제 이름 3글자를 걸고 합니다. 어머니들 수학 전문 학원 보내시는데 이름 3글자 못 거는 학원들도 많아요. 저는 제 이름 3글자를 걸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마 저희 정희훈 선생님도 아마 사실 하실 말씀이 진짜 많으시죠, 사실. 그 중동고, 휘문고 이런 약간 좀 자사고 친구들한테 좀 인기가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젠틀하세요. 되게 젠틀하시면서 엄청난 고수입니다. 네. 그 중동고 정말 그 수학 잘하는 그 친구들 많잖아요. 중동고에, 휘문고나 그런 자사고에.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 그 예전에 자료 제가 그 편집해 놓은 거 살짝 보니까 정말 병적인 편집을 해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뭐 한 글자 뭐 줄 한 칸 안 맞는 거 이런 거 괜찮은데 우리 정희훈 선생님은 네. 병적인 섬세함으로 자료를 편집을 해서 그걸 애들이 풀리세요. 그래서 정윤 선생님의 그런 커리를 쫓아가도 성적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정윤 선생님 반에 입반이 돼도 그 퇴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 수업 자랑 한번 하시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들어오면 당연히 일단 실력 점검부터 하죠. 테스트를 하든 간에 이 친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검사하든 간에 이제 풀이 같은 걸 보고 몇 점 정도 풀 수 있고 이걸 풀 때 이제 풀었더라도 개념을 이 정도 알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줄 자료를 개별로 좀 결정을 해요. 이제 모두 자료는 다릅니다. 이제 기본 문제를 주더라도 이 학생들은 여기가 약하고 이 단원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제 그런 걸 좀 점검을 하면서 이제 모두 다 다른 자료를 주면서 이제 그 학생들의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문제만 그렇게 좀 슉 던져주면 애들이 뭐 알아서 하냐?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를 주고,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기본 문제가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중급까지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경우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놓고 친구들 옆에 불러가지고 이제 개념을 알려주는데 일단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글만 이제 읽는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가진 이미지 같은 게 교과서에 제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이제 고등학교 4학년 거까지
그 친구한테 이제 알맞는 개념을 교과서에서 찾아가지고 이건 이러한 거다. 예를 들어 부등식 같은 거, 양변의 마이너스 같은 거 곱할 때 왜 바뀌는지 이제 그게 교과서의 수직선에서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푸는 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등식 쪽 파트를 풀면은 이제 중학교 때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가가지고 이제 수투 같은 거 가면 이제 극한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극한에서 이제 부등식에 등호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좀 중요하게 갈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다 기본 문제 풀 때부터 이 학생이 지금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이 비어있고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이 비어있고 고1 때 이런 것들이 비어있구나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채워주죠. 일단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절대 학생들한테 이거 저번에 설명해 준 건데 왜 기억을 못하냐는 말을 안 하거든요. 원래 제대로 머리에 딱 박히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그 수식이 머릿속에 딱 상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들이 이 수식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는 게 딱 박히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임시 기억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려요. 예. 그게 좀 압축돼가지고 이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딱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저번에 설명해 준 것이지만, 당장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준 것이지만, 그래도 학생이 좀 하고자 하는 열의가 보인다. 그러면 절대로 왜 이거 저번에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냐, 너 책임이다. 이렇게 좀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냥 처음 하는 것처럼 대신에 저번에 이거 설명했던 걸 최대한 기억을 살릴 수 있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도 이제 주눅들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면서 나도 좀 할 수 있겠구나,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좀 문제풀이의 부스트가 이제 붙기 시작하고 이제 중급 그리고 심화까지 넘어가기도 하죠. 제가 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자기는 좀 9월 모의고사까지는 4등급 맞았는데 옛날에 이제 2022 학년도 수능 볼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9월 달에 급하게 이제 만나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이제 22번 뭔가 수학2 킬러 문제였죠. 그걸 이제 살면서 처음 맞아봤다고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왔는데, 결국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방식을 좀 고수해 와가지고 학생들도 좀 퇴원율도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실력도 이제 꾸준히 하는 거 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항상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요, 어머님들,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타이틀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원외고나 한영외고, 대원 한영, 그 다음에 이제 명덕외고, 이화외고, 그 다음에 대일외고, 서울의 5대 외고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들이 입결이 좋은 건 야자 있어서입니다. 네, 몇몇 학교는 지금 기숙사도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외대부고, 하나고, 그 다음에 성산고, 민사고, 이런 소위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들이 입결이 좋은 건 기숙사가 있어서입니다. 네, 그만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걔네들이 그런 외대부고나 외고 같은 그런 친구들이 사실 가면 우수한 인재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가서 사실 좋은 내신 받는 거는 사실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힘든데, 근데 사실 다들 요 정도 목표를 두니까요. 근데 거기에 가서도 지금 어쨌든 입시 체제에서는 한 요 정도밖에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아이들 마음도 계속 내내 힘들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다 떼고 분명한 거는요, 구체적으로 몇 등급이 어디 갔다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오늘. 근데 저는 여기 들으면서 알잖아요. 외고나 그런 전국 단위 자사고를 보내시면 일반고 기준에서도 등급이 좀 차이가 좀 있더라도요, 등급이 일반고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당연히 스카이 많이 보냅니다. 근데 애들이 스카이 포함 요즘 메디컬의 원체 쏠림이 심해서 이제 그게 좀 만족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애들 공부시킨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기숙사 있는 학교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저는 사실 야자 부활하는 거 되게 찬성이에요. 네, 야자 부활하면 사교육이 좀 잡힐 겁니다. 대치동에 있으면서 이런 말 들으면 약간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야자 부활하는 거 찬성이에요. 애들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고 오면 좋잖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